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27일 일요일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지표 발표 일정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심 종목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월말 또 월초가 겹치다 보니까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1일 목요일 날 한국의 6월 수출입 발표가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월말까지도 특이사항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그동안 보면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이 좀 수출을 견인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보면은 미국에서 자동차 재고율이 과거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또 서서히 사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휘발유라던가 항공유 소비가 늘어나면서 정유 수출이 좀 확대가 되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움직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하여서 정유주들의 움직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IT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얘기들은 수출입 관련하여서 상당히 좀 계속 얘기들 했기 때문에 요번 달 관련하여서는 한번 정유 수출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날 그리고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6월 30일 날은 중국의 또 PMI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경제 관련하여서는 제조업 지수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 지표가 계속 또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월초에 발표된 이런 지표들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7월 2일 금요일 날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실업률 발표될 때마다 실업이 좋네, 나쁘네 그런 얘기들 하면서 실업률이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과 상당히 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각종 경제지표 발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경제발표 일정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요. 6월 30일 수요일 날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마이크론 하면 이제 반도체 관련하여서 상당히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미국 시장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그 부분이 7월달 시장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끌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6월달까지도 사실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7월달에 좀 쉬어가느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6월 31일 장 마감 후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국내적으로는 사실 7월 1일 시장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날 그와 관련된 부분과 6월 수출입 발표 이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7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날부터 거리두기 체제도 이제 개편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LTV 완화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조금 주춤거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재료가 노출되면 단기적으로 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7월 1일부터 또 LTV 완화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또 몇 개월 쉬었기 때문에 움직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LG 마그나 드디어 이제 7월 1일 날 출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사실 뚜렷한 악재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7월 달에 이제 좀 우려감이 들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주식이 7월 중순에 원래 신규 상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연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규 상장, 공모주 할 때는 또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은 조금 살짝 뒤로 밀어놨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뚜렷한 악재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 보면요. 반도체 소부장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제가 원익 IPS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익 IPS 같은 경우 지금 4월 5일 날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쉬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때도 차익 실현에 대해서 좀 거의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다시 또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긴 해요. 지금 5만원 아래에서 뭐 중간중간에 제가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을 뭐 몇 번 드렸고 5만원 아래에서 주가는 뭐 좀 지루하게 횡보 국면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2분기 영업이익 한 700억 원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2분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나 이런 거는 조금 빠졌어요. 왜냐면은 뭐 반도체 쇼티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메모리 출하 증가가 좀 제한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못 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좀 바닥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방산업 계속적으로 호황 국면 이런 부분들은 뭐 틀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자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영업이익 2천억 원대 이상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수급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요. 오전장에 이렇게 매수가 쭉 들어왔어요. 금요일 날 오전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보였는데 결국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서서히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월화수목은 좀 상당히 안정적이죠. 월화수목도 주가가 밀렸지만 월요일날 이제 개파락 이후에 저점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한번 들어 올렸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21선 이렇게 한번 위로 뚫었으니까 재차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목표가 55,000원 정도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10% 이상 충분히 수익률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한 47,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점이 47,900원 정도인데 일부러 살짝 뭐 이탈을 시킨다 하더라도 47,000원 정도는 뭐 깨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한화 말씀드릴게요. 한화. 제가 지난주에 친구한테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유일하게 수목금에 못 움직였던 종목이 한화예요. 현대해상, 우리금융은 바로 제가 얘기를 하자마자 올라버렸고 한화 못 움직였고요. 뭐 각종 이제 기업의 지주사잖아요. 하나그룹의 하나생명,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건설 뭐 각각의 기업들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제가 뭐 내용으로 좀 써드릴 예정이고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 날 좀 뭔가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포착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목요일 날 상당히 좀 대량 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이 오전장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익 IPS와 비슷한 수급적인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화도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고요. 손절가는 3만원 정도 잡았어요. 3만원 정도. 최근에 저점이 31,100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 라인 3만원. 그렇게 뭐 이탈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이탈한다면 뭐 시장이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3만원 손절가 잡고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줄 동안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